쑥쑥 오르는 수익률로 여러분의 투자를 재밌게 만들어드리는 주식오락관. 안녕하세요.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로써 3월장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지러웠던 2월장을 지나서 3월로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이제는 빛을 보려나 싶었지만 아쉽게도 3월까지 방향성이 없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에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연초부터 크게 수급이 쏠렸던 로봇과 AI 섹터에서 그 흐름이 이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1분기를 넘어 2분기로 접어드는 이 시장에서 나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식오락관과 함께 하시면서 대비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식오락관에서는 어떤 내용을 만나볼지 관전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4월 증시 체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새로운 4월이 시작되는데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항상 우리의 마음가짐도 새로워지는 것처럼 시장도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4월은 또 1분기를 마무리하면서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는 시즌이기도 하죠. 우리가 4월에는 어떤 부분을 놓치지 말고 꼭 살펴봐야 하는지 일부에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함께 해주시는 위너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일부에서 이 시멘트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최근에 시멘트 업계는 탄소 중립과 또 질소 산화물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설비 투자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요. 제조 설비도 세우고 대기오염 방지 시설도 설치하는 등의 제조 공사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변모해 가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전문가님의 레이더에 딱 포착된 종목이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일부에서 함께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주식오락관 2부는 최근에 반도체 특집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에 대해서 짚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반도체의 하위 섹터들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반도체주의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섹터 자체의 수급이 개선이 되면 소부장 중에서는 보통 장비주의 주가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슬슬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선취매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걸지 2부에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반도체와 함께 시장을 주도하는 게 있다면 바로 2차 전지겠죠. 이 2차 전지만이 시장을 주도할 때는 힘이 다소 약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최근에는 반도체와 함께 움직여주니까 시장이 조금 더 활기를 찾는 모습인데요. 이제 오늘 밤이면 미국에서 IRA 세부 지침이 공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내에서도 희비가 다소 엇갈릴 예정이기 때문에 확실한 수혜주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신규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히면서 또 이슈가 됐던 바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통형 배터리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전문가님이 2부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를 해오셨으니까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관전 포인트부터 짚어봤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내용들은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더욱더 알차게 담아가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세세한 전략은 노란톡 안에서 제시를 해주시는데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과 또 시장에 대한 분석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입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 사용하시는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팍스 주식오락관 위너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해서 채널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을 어디서든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부에서 함께 하시는 위너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동안 공략해주신 종목들의 수익률인데요. 일주일 사이에 2개를 더 추가해 주셨습니다.
특히 나레나노텍,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의 필살기 종목이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전문가님이 언급하신 이유로 21%의 상승률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도 14% 넘게 오르면서 전문가님을 따라가시는 분들에게는 짱짱한 수익 챙겨드렸는데요. 이렇게 노란톡 안에서는 계속해서 공략주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너 전문가님 하면 불차트 매매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오시는 종목들이 전문가님의 시그니처 매매법인 불차트 매매법에 시그널이 탁 부착되는 종목들인데요. 1월부터 지금까지 이 불차트 필살기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시면서 엄청난 상승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1월부터 인바디는 46%, 넥스트칩은 26%, 2월로 접어들면서도 컴투솔디스와 라파스로 16%가 넘는 상승률을 이끌어냈는데요. 이제는 나레나노텍까지 추가가 되면서 이 필살기 종목으로만 통합 상승률 166%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문가님의 시그널에 탁 포착된 필살기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을 알아가시려면 이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노란톡은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는데요. 여러분 기본 카메라 언제든지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팍스 주식오락관 위너라고 직접 검색해서 꼭 50분 내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새로운 달을 만나게 되는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4월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될 텐데요.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대비책은 우리 주식오락관과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오락관 1부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위너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 갖고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머지않아 이제 2,500포인트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얼마 안 남았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 마찬가지로 외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월 달을 이제 마감이 다 됐고, 자, 이제 앞으로 이제 4월 달에 이제 중요한 증시 체크 포인트가 있겠죠. 자, 4월 달 증시 체크 포인트 한번 보는 시간 갖기 전에 3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익을 냈었지만 아마 1월 달부터 올라왔었던 이제 로봇,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 섹터까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4월 증시를 좀 간단히 좀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 4월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4월 한 중순까지 중요한 이슈들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4월 5일이죠. 이제 비농 취업자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비농 취업자 수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기준점을 봤었을 때, 자, 5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자, 근데 이제 25bp냐 혹은 금리 인상 이제 동결이 되냐, 이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이제 미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국내 시장 따라 올라가는 이유는, 자, 5월 달이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보면서 이제 이런 투자 기대 심리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가고 있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초, 4월 5일 날 같은 경우는 비농 취업자 수가 이제 지표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좀 중요한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들 위주로 좀 가지고 왔었고 취업자 수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 파동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 4월 5일 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취업자 수에 따라서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에 따라서 최근에 올랐었던 이런 변곡점을 돌파하냐 하지 못하냐 이 차이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4월 6일 그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청구 건수가 높다는 거는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실업자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말 그대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5월 달에 안 할 수도 있다. 혹은 금리 인상 동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로 인해서 실업 수당 건수가 예를 들어서 높게 나오거나 적게 나왔을 때 이거에 따라서 변동성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4월 12일과 13일 CPI, PPI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아마 5월 달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지금 이제 4월에 이제 3월 말이고 4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3월 중순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CPI, PPI에 따라서 이전치보다는 당연히 낮아지겠지만 행여나 예상치보다 상회를 한다고 한다면 변동성은 아마 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4월 13일 날 같은 경우 FOMC 의사록인데 이거 이제 지난달에 나왔던 거를 4월 달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아마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아요. 큰 변동성 없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체크가 좀 힘드신 분들은 노란톡에 오면은 들어오신다면 제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 있고,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아마 이게 주식이나 지수 같은 경우는 미리 선방향이 되기 때문에 한 2,500포인트를 아마 4월 달 중에는 아마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5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동결이 되면은 아마도 그때 좀 재료 소멸이 돼서 그때 아마 조정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월 달 같은 경우는 자, 4월 초부터 이제 이런 실업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 13일 날 마찬가지로 CPI, P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이전치보다는 당연히 낮아지겠지만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상회하게 된다면 변동성이 있으니 이거에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4월 중반까지의 주요 이슈들 짚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또 다양한 경기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고 또 3월에 있었던 FOMC에 대한 의사록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4월 12일에서 13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혹시나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시장은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를 꼭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그래도 최근에는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도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월 중에는 2,500포인트를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주시지만 그래도 그 후에는 재료 소멸로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까지 내다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변동성에 조금 더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장중 전략과 함께 하시려면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안에서는 전문가님께서 시장 분석도 다 해주시고요. 전문가님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이 있다면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잡아주십니다.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의 상황을 헤쳐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팍스 주식오락관 위너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시간 내에 들어오셔야 전문가님의 전략 앞으로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오늘 하루 동안 이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지,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불러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주는 마찬가지로 나왔고 금일 특징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까나리아 바이오인데 많이들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고 제약 관련주는 당연히 아실 거고 자, 기존에 이제 쌍바닥을 한번 이렇게 만들었었죠. 쌍바닥 만들고 기존 하락 추세에서 바닥을 지속적으로 다진 모습이에요. 아마 작년 10월 말부터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바닥을 계속 다지면서 이 60선, 이 녹색선 보시면 60선에 지속적으로 저항을 걸리다가 아마 2월 초쯤에 한번 이렇게 살짝 터치했다가 안착을 하는 척 하면서 결국에는 돌파를 했었죠. 자, 돌파를 하고 나서 기존에 있었던 이 저항 자리 약 한 2만 원 정도 되겠죠. 자, 2만 원 부근까지 저항을 받다가 결국에는 쌍바닥 이후에 시간 조정 이후에 한번 상승 이후 조정 한 번 더 상승해서 3파까지 N파 상승까지 이렇게 나온 모습이고 아무래도 이제 까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죠.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먼저 좀 봐야 될 거는 자, 이거 바로 난소환 임상 3상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임상 상사 모집이 완료가 됐고 성공 기대감입니다. 이게 이제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글로벌 전 세계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 16개 국가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요. 사실은 제약바이오는 이 임상, 뭐 1상, 2상 이 정도만 해도 이 기대감에 의해서 수급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3상에 대해서도 이제 모집 완료가 됐고 자,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마 한파동은 더 갈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달리는 말을 올라타는 것보다 좀 조정폭이 왔었을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좀 안전하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빠졌던 거는 이제 감사 보고서입니다. 자, 감사 보고서가 최근에 원래 공시를 해서 내기로 했었는데 이제 이게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 우리 주주들이죠. 자, 우리들 입장에서는 왜 이거를 이쪽에서 공시를 안 할까라고 한다면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재무제표가 이상한가 혹은 어디 쪽에서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약간 좀 시간이 좀 늦어졌을 뿐이지 결국에는 공시가 됐고 이후에 뭐 재무제표 이런 거 봤었을 때도 적정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한 번 더 크게 상승했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이제 포천 지역에서 최근에 한 번 더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재료로 인해서 한 번 더 상승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단기적입니다. 단기적. 뭐 크게 매수한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보시면 이런 데서는 좀 들어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보시면 이게 올라가봐야 사실은 여기 고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저항 맞을 때 맞았습니다. 이렇게 눌리고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지. 지금은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행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친절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신도기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면. 기존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기존에 지지가 깨지게 되면은 강한 저항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말 그대로 저항이 뚫리게 되면 이제 강한 지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기존의 저항 자리에서 한번 돌파한 이후에 자, 이제 저항 자리가 이제 지지가 됐었고 마찬가지로 살짝 무너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60선까지 지켜주면서 120선까지 지켜주면서 지지가 한 번 더 받았고 마찬가지로 5,300원에 120선 한 번 더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박스권에서 횡보치고 있다가 기존 박스권 저항을 돌파를 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부분입니다. 저항 자리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눌렸을 때는 강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찬가지로 신도 기형 같은 경우 OLED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LG뿐만이 아니고 뭐 삼성까지 대규모 투자가 되고 있어요. 국내 기업들에서 대규모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로봇이나 혹은 뭐 반도체 이런 게 뭐 미래 먹거리긴 하겠죠. 뭐 2차 전지까지. 하지만 OLED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용인 쪽에다 이제 뭐 4조에서는 5조 원 정도 투자를 하면서 이제 신규 생산 라인 공장을 짓고 있어요. 짓고 있고, 이게 만약에 이제 완공이 됐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에 주식은 실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선방향이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급 같은 경우는 외인이랑 기관이 단기적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수급까지 받쳐주는 모습에 이렇게 오늘자 한 24% 정도 상승 마감을 고점을 찍고 재차 좀 빠진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죠.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뭐 에코프로도 있고. 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고, 하이드로리튬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그냥 상승이에요. 지속적으로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모습이죠.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이고, 그리고 고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높아지는 모습이고, 아마 올 초부터 2차 전지 섹터가 강세를 보였었고, 2차 전지는 아직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었다.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2차 전지를 좀 눌리면은 좀 중장기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저항이 저항자를 돌파하게 되면 한번 지지를 받을 때 기존의 저항 자리는 강한 지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좀 눌렸을 때 가져가는 게 맞고, 시장도 어차피 시장도 이제 2,500포인트로 아마 이번 달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뭐 섹터들, 2차 전지 섹터나 반도체 섹터는 가져가도 전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리튬 관련주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거는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이제 입법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한번 2차 전지 섹터의 테마, 마찬가지 섹터를 한 번 더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당연히 최대 주주가 리튬 플러스죠. 이제 현금을 370억 정도 담보 제공까지 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수급이 받쳐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새만금에서 이 생산 시설을 건립을 하는 이 착수, 생산 시설 건립을 하면서 말 그대로 2차 전지는 미래의 먹거리이기도 하겠지만 시장이 좀 빠지더라도 사실은 2차 전지 섹터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거의 그냥 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리튬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올라오면서 한 번 더 강한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고점에서 잡으려는 말씀은 아니고, 한번 눌리면 한 잡을만 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시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거의 이제 횡보 치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죠. 자, 그럼 시장이 올라간다면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수급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외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기업의 상승을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종목들이 좀 궁금하시다, 혹은 어떤 섹터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이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달릴만 올라타는 게 아니고 눌렸을 때 타는 게 맞고, 그런 거 모르시는 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로 세 가지 카나리아 바이오와 신도기현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짚어주셨습니다. 이미 슈팅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노려본다 하더라도 조정을 겪은 후에 다시 재타점을 잡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특징주들의 재타점 혼자서는 잡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시기에 맞춰서 재타점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수익 20% 넘는 종목들 잡고 싶은데 항상 놓친다라고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특징주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님의 공략주로 잡아가실 수 있는데요. 3월 공략주만 보더라도 전문가님이 언급하신 이후에 20% 넘는 상승을 이뤄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준도 23% 넘었고 휴림로봇도 34%, 조일알미늄은 65%의 상승이나 이뤄냈죠. 그리고 나레나노텍, 지난 방송 필살기 종목이었는데 이 필살기 종목만 가져가셨다고 하더라도 20% 넘는 수익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탄탄한 수익 챙겨줄 수 있는 필살기 종목은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필살기 종목에 대한 내용도 얻어가시고 정확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 안에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팍스 주식오락관 위너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은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날 때 문이 굳게 닫히니까요. 이렇게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새롭게 일주일 동안 수익을 업데이트해 오신 종목들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먼저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불러볼까요? 네, 돌아왔습니다. 일단 3월 공략주는 많은 종목보다는 이렇게 좀 수익을 좀 극대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다수가 좀 두 자릿수 공략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목보다는 그래도 수익에 좀 극대화를 더 시키려고 집중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불차트 필살기 종목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히든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저희 간단하게 수익 리뷰를 좀 하자면 반도체, 제주 반도체는 뭐 반도체 대장은 아니죠.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뭐 큰 종목은 아닙니다. 자, 아니지만 기존에 있었던 이 자리가 3,300원이 이제 맥라인이 되겠네요. 이 3,300원 라인에서 쌍바닥을 주로 만들었죠. 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졌을 때 바닥을 다지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쌍바닥 자리에서는 굉장히 좋죠. 매수를 하더라도 손절가가 굉장히 짧습니다. 손절가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쯤에서 들어가도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 저항 라인이 있었죠. 이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한 번 걸리게 돼 있습니다. 한 번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큰 이슈가 있으면 돌파를 하겠죠. 하지만은 보통은 한 번쯤은 저항을 맞고 다시 이렇게 빠졌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회색선이 일봉상의 241선이에요. 장기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상승의 조정을 받았을 때 마찬가지로 240선이 걸리고 나서 한번 크게 슈팅이 나왔었던 모습입니다. 자, 슈팅 한번 나오고 지금 좀 빠지고 있어요. 좀 빠지고 있고, 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눌리면 잡는 게 좀 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관련주는 당연히 아실 거고, 자, 이건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슈입니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정부에서 뭐 시스템 반도체 구축을 하려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죠. 이건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뭐 좀 빼버리도록 하고,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KH치스법.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KH치스법이 기존에 있었던 이런 세액 공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행 같은 경우는 8%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자, 이거를 이제 15%까지 대기업 기준입니다. 자, 대기업 기준에서 8%에서 15%까지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고, 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시장이 안 좋았죠. 특히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아마 올 초까지만 해도 진짜 힘을 못 썼습니다. 그렇죠? 자, 못 썼지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인텔이나 엔비디아 이쪽에서도 지속적인 강세를 보였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 가치 탄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 테마 상승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인텔과 엔비디아 이쪽에서 특히 인텔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면서 미증시 올라가면서 같이 따라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같이 올라갔고, 이게 이제 국회에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죠.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올라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섹터나 2차 전지 섹터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약 한 14% 이것도 마찬가지 두 자릿수 정도 수익이 나면서 수익 실현을 했고요.
이거 이제 익절을 한 이유는 이제 한 번 더 눌릴 걸 알기 때문에 눌렸을 때 다시 잡아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나래 나노텍이죠. 제가 그 지난주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이었죠. 이때 핫했었던 게 바로 2차 전지죠. 2차 전지. 2차 전지는 뭐 계속 핫하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다른 2차 전지 에코프로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차트 한번 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에코프로는 이제 조정이 올 타이밍이 됐고, 자, 그러면 이 수급들이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다시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불차트 히든 종목이기도 했었고, 자, 그리고 나서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래나노텍이었죠. 다른 종목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때 얘네는 그냥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죠. 자, 그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 매물대, 이 라인까지 모두 다 소화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렸을 뿐, 그렇죠? 이 소화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렸을 뿐, 결국에 매물대 소화하고 나서 여기서 시간 조정 겪다가 슈팅 한번 나왔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달릴만을 올라탈 수도 있겠지만 한번 눌렸을 때 잡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불차트 같은 경우는 재료가 터지기 전에 제가 차트에서 미리 신호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있었던 거는 이제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지만 2차 전지가 이게 이제 주가 될 거다. 왜냐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고 앞으로는 2차 전지가 주 사업이 될 거고 미래 먹거리 중에서는 2차 전지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리고 아마 이게 한 작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세계에서 첫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이쪽 자체 내에서 단독으로 개발을 한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뭐 기하급수로 막 급등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천천히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수급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수급이 있었고, 이런 우리 종목이 한 2,300개 종목이 돼요. 2,300개의 종목이 되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이런 섹터나 테마들이 갈 때 항상 대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장이 있으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새로운 대장이 다시 만들어지는 경우가 주식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 찾는 게 좀 어렵다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종목뿐만이 아니고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까지 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셔야지 이런 종목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에게 3월은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달이었습니다. 한 종목을 공략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의 큰 수익을 만들어내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로 크게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하시면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수익률 표에서처럼 상승률이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지난 방송부터 이번 방송까지 수익을 업데이트해 주신 종목 두 가지도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방송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오시는 종목이 이렇게 힘 있는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공개하시는 필살기 종목, 이 종목 하나라도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님은 모든 전략을 노란톡 안에서만 공개를 하시니까요. 방송에서 내용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가격 전략으로 공략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란톡은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팍스 주식오락관 위너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전문가님이 주시는 전략을 모두 아낌없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장중에 매매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는 필살기 종목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나래 나노텍도요, 전문가님. 불차트 종목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불차트 시그널에 포착이 되면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재료가 터지기 전에 네. 차트에서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남들 다 에코프로 살 때 맞아요. 우리는 이제 조정이 오니까 이거 수급 옮겨간다. 그럼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네. 바닥에 있는 걸 사야 된다. 근데 오. 때마침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걸렸고, 그러면서
20% 정도 수익 실현했었던 종목이죠. 그럼 약간 궁금해지는 게 만약에 불채트 시그널에 포착이 됐다가도 수익이 한 5% 정도만 날 수 있는 종목들도 포착이 되는 건가요? 네, 돼요.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그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봐서 이쯤에서 한번 저항 맞겠구나.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오. 하면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워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저항 자리야. 싸워서 이기면은 크게 슈팅 나오겠죠. 자, 근데 굳이 누가 이겨라 저가 아니고 여기서 저항 맞겠네? 그럼 일단은 우리 오. 입절합시다. 이게 뭐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싸워서 이기면 그냥 네. 슈팅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한 번 더 보는 경우도 많아요. 역시 이렇게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종목이 어떤 건지도 중요하지만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하셔야지만 수익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정말로 전문가님의 필살기 종목이 뭔지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히든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 자 일단 2월달, 3월달 수익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중에 히든 종목 일주일에 하나씩 제가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다수가 수익이 났었고 확률 한 9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런 세로니스 같은 경우는 이 세로니스 자체가 2차 전지랑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회사 자체는 2차 전지랑 관련이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랑 같이 움직이는 관련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는 시가총액이 높아서 좀 무겁게 움직인다면 그래 시가총액이 좀 가벼워요. 한 2천억에서 3천억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과 가벼울수록 훨씬 더 큰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아닌 우린 세로니스로 진입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3월 달에도 이제 로봇 관련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히든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랑도 관련 있는 이런 알루미늄, 그리고 마찬가지로 히든 종목이던 나레나노텍, 그다음에 최근에 핫한 반도체까지 이렇게 수익이 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불차트 필살기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통합은 한 1월부터 해서 160% 정도 수익이 났었고, 다 이거 히든 종목이었죠. 종목이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실적도 받쳐주는 기업들이 좀 많았었고, 특히 이런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자 게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런 악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지속적인 하락세, 약세를 보여줬었어요. 하지만 컴투스 홀딩스조차 제가 가지고 나왔었던 거는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렇게 16% 정도 수익이 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히든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아마 아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시멘트 관련주입니다. 좀 뜬금없죠. 반도체랑 2차 전지 사라고 하는데 시멘트는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시멘트 관련주고 아직 파동이 좀 더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시멘트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갖고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멘트가 좀 부족 현상을 가지면서 지금 건설 현장 쪽에 시멘트가 없고 이 레미콘 회사들도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악재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악재가 아닌 호재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결국에는 이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매출이 실적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시멘트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공급 부족입니다, 그렇죠? 공급이 부족해요. 자 공급이 부족하면 어떡할까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 100원짜리 빵이 있는데 이 100원에 팔던 빵이 이제는 수요는 많아요, 그렇죠? 근데 100원짜리 빵이 이제는 공급이 좀 부족하게 돼. 그러면 100원에 팔 수 있을까요? 팔 수 없다는 거죠. 뭐 200원, 300원, 400원 팔아도 수요가 지금 넘쳐 흐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격을 올려도 된다. 자, 그 말은 지금 뭐냐면 공급 부족은 말 그대로 실적에 반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좀 화물연대까지 파업했으면 이제부터는 좀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뭐 손을 걷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몰아주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이 파업으로 인해서 이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비 대비해서 17% 정도 증가를 했어요. 영업이익은 거의 보합 수준이고 당기순이익은 한 2% 정도 올랐나? 한 800억 정도 올랐고 매출 같은 경우 약 1조 4천억 원
나오면서 전년비 대비해서 한 17% 정도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 17% 증가했는데 뭐 이제 더 안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보시면 돼요. 우리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부족입니다. 부족. 지금 건설사 현장에서도 지금 건설이 거의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부족과 마찬가지로 17% 증가했다는 걸 좀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3일 동안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아마 거의 한 10일 정도 10일 정도 연속으로 순매수하다가 2, 3일 정도 팔고 그리고 다시 재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기관은 지금 수급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인은 최근에 3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도 잠깐 보시게 되면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나오게 됐죠. 자, 나오게 됐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캔들이 불 안에 있을 때는 제가 매수를 하지 말자라고 했었고 자, 불 밖으로 나와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불 밖에 나와 있는 지금 최근에 있었던 직전 고점이 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돌파하는 자, 양봉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몸통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 녹색선 보시면 거의 횡보를 쳤어요. 거의 일자로 쭉 가다가 좀 빠지다가 요 끝에 좀 주목해야 될 끝에 이렇게 살짝 우상향으로 꼬리를 살짝 든 모습까지 같이 나오면서 충분하게 매수 시그널이 나왔었고 불차트 매수 시그널도 나왔지만 이거 불차트도 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바닥을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리죠. 지금 지수가 빠지고 나서 지금 상승 랠리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주가도 이렇게 급락이었죠. 거의 뭐 급락으로 쭉 빠지다가 그리고 반등 왔다가 또 쭉 빠졌죠. 그리고 나서 지금 쌍바닥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 쌍바닥을 만들었다는 거는 자,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이 만약 무너지게 되면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쌍바닥을 지켜주면서 어떻게 됐죠? 천천히 지금 시간 조정하고 있죠. 천천히. 자, 천천히 시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불차트 매수 시그널도 나왔지만 추세를 우리가 봤었을 때도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 쌍바닥 이후에 저점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아마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마찬가지로 고점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기 매물대도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다? 소화하고 있다. 자,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요. 바로 내일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천천히 가는 게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은 급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은 수익을 충분하게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란 톡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 종목을 공개를 하도록 할 거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히든 종목에서도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종목들이 거의 90% 정도 이상의 수익이 다 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노란 톡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 개인적으로 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의 필살기 종목은 시멘트와 레미콘 관련주였습니다. 최근 시멘트 부족 현상으로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또 중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요. 얼핏 보면 공급 부족이 악재일 것 같지만 수요는 여전히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지금 차트상에서도 매물대 소화 구간이라고 말도 하셨고 네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네. 실적이 꽤 잘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실적 되죠. 네, 안정적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장기로 가져가도 되는 종목일까요? 저는 시멘트 관련 주기 때문에 네. 장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래도 한 스윙 정도? 스윙 정도? 네, 주행.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매물대 소화 구간이라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는 있지만 너무 장기로 가져가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조금 그래도 길게 스윙으로 나는 견뎌낼 수 있다. 스윙으로 가져가서 수익 크게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부터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가격 전략까지
확실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하지만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50분에 문이 닫힙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에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팍스 주식오락관 위너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꼭 극대화되는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불차트 필살기 종목들을 항상 가져와 주시는데요. 이런 종목들 항상 봐도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를 수 있었는지 전문가님께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수익이 났는데 그중에서 이제 히든 종목을 좀 추려왔었던 걸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파동을 좀 못 잡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불차트에 대해서 이렇게 매수 시그널을 만든 거고 기존에 있었던 이제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차트 매수 시그널 나왔던 거는 이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 녹색선이 우하방에서 우상방으로 돌았을 때 때마침 거래량까지 터졌었고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한 9% 정도 종가 마감한 종목인데 자, 그중에서도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 오고 나서 상승 이후에 한번 조정이 왔지만 이 조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한 번 더 슈팅 이렇게 나왔었죠. 자, 이러면서 한번 우리가 크게 보자고 한다면 바닥에서 다지는 바닥에서 이렇게 다지는 모습에서 이렇게 다졌죠. 다진 모습에서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갔었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파동 나왔을 때 이 한 파동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면서 익절을 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었던 종목이고 약 한 16% 정도 최고 수익이 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인바디 또한 1월 20일에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었고 기존에 이제 이 매물대에서 기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었고 요 날도 약 한 8% 정도 종가 마감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바디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뒷받침이 됐었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저희가 산 지점이 거의 무릎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바닥에서 나오는 이런 신호들 바닥에서 나오는 신호들에서 불차트 매수 시그널 나오면서 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마찬가지로 5파까지 다 나왔죠. 자 그러면서 한 46% 정도 최고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넥스트 칩 또한 마찬가지로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나왔었고 이게 나오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 시그널 나오고 나서 자, 상승, 조정, 상승 그리고 나서 3파동에서 우리가 익절했었던 종목이고 이것도 약 한 26% 정도 최고 수익이 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컴투스 홀딩스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 시그널이 나왔었다. 2월 달에 우리가 진입했었고 자, 이 부분에서 매수 시그널 나오면서 약 2% 정도 상승 마감을 하면서 종가 마감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부분에서 매수 시그널이 왔었지만 이 불에서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조정 이후에 이 불안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한 번 더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서 이게 시간 조정 이후에 쌍고 만들면서 이렇게 M자 파동으로 빠지면서 그래도 16% 정도 수익 실현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라파스 또한 매수 시그널 나오면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서 매수 시그널 나왔지만 이 캔들이 불에 빠지지 않고 불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M파로 한 번 더 3파에서 우리가 익절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한진칼 또한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도 매수 시그널이 나옵니다. 매수 시그널 나왔죠. 나오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수했던 요 타점에서 저가가 매수했던 타점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상승, 조정, 상승 3파에서 우리가 익절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원준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 시그널 나왔었죠. 여기 이제 한 23,000원 부근에서 매수 시그널 나왔었고 자 나오고 나서는 마찬가지로 저점 만들고 나서 저점에서 상승, 조정, 상승 3파에서 우리가 익절을 하면서 20% 정도 수익이 났었고 자 나리나노텍은 이제 지난주 거죠. 지난주 종목이었고 마찬가지로 이게 쌍바닥 만들고 나서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이 부분에서 나왔죠. 자 나오거나 상승, 조정 마찬가지 상승하면서 이것도 약한 이것도 마찬가지 21%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히든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다?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쌍바닥 만들고 나서 저점이 현재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자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 노란톡에 들어오셔야지 제가 종목 공개를 하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불차트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보여드렸지만 전문가님이 이렇게 방송에서 공개하시는 불차트 필살기 종목들은 1월부터 지금까지 굉장한 상승률을 이끌어냈습니다. 1월부터 3월 3일까지 통합 상승률 166%에 달했는데요. 오늘 노란토간에 들어오신다면 오늘의 필살기 종목으로 여러분도 이렇게 불붙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은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으니까요. 하단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부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 했고 저는 이어지는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